4770님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오늘도 안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역발상이십니다. 이런 문자가 눈에 띕니다. 마침 역발상 경제로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로보락이라는 회사인데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다는 의혹 여기저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고객 정보 문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또 그 안에 프라이버시의 역설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 참 중요하다라고 누구나 느끼는데 정작 내 정보가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는 거의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86%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굉장히 인식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제공 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했습니다. 즉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약관을 보거나 이게 뭐지? 잘 모르게 그쵸.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냐? 아니더라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2023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2009년에 59%에서 2023년에 67%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읽지 않고 항상 또는 별일 없으면 거의 동의 버튼을 클릭한다고 답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해외나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그러니까 상당수는 사실 내 정보가 어디 간지도 잘 모르고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찮은 거죠. 그렇죠. 개인정보 중요하기는 한데 하나하나 읽어보라고 하면 그 깨알 같은 글씨 언제 다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참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온라인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앱 가입하려고 그러면 회원가입 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입하려고 하면 이제 순간에 이제 아이디 만들려고 뭐가 엄청 많으니까 저는 뭐 편하게 로그인하는 거 간편 로그인 보통 하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누르는 게 습관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또 문제는 각종 약관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네. 약관을 읽었는지 잘 안 읽는데 이걸 요약해가지고 뭐 몇 줄에 써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르륵 써 있으니까 그냥 안 읽는데 이거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또 조사가 있더라고 해외에. 네. 노르웨이 소비자협회가 2016년에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이거 보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약관을 읽나 안 읽나를 확인한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노르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 33개의 서비스의 약관을 네. 출력해봤더니 그 분량이 A4 용지로 900페이지가 훨씬 넘었대요. 아휴. 그래서 이를 한번 읽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읽는 데만 32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오후 5시경에 인기 있는 앱들 이걸 다 한번 가입해보겠다. 그래서 이용 약관을 읽기 시작하면은 토요일 날을 맞이하는 거죠. 읽다가.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나중에 소송당할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맞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약관이 너무 전문 용어도 많고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려워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 다 법학을 했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보기와 역발상 경제. 아무도 상상도 못해. 제가 네.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아니 이런 성격에 하시냐고. 어. 성격 좋은데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도 약간 보고 있으면 이제 법학을 안 해 좀 오래됐는데 못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진짜로 막 사전 찾아보고 용어를 제가 심지어 상법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약간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안 읽게 되고 사람들이 이걸 좀 맞습니다.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러면 네. 임장이라서 엄청 왔다 갔다도 하고 꼼꼼하게 보게 되죠. 큰돈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노트북 이러면은 뭐 비교하고. 엄청 비교하고 가보 그러는데 예를 양말, 뭐 칫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자주 앱을 가입하다 보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에너지 써야 돼 이래서 그냥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 하나하나 따지진 않죠. 그런 것처럼.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많은 약관 속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슬쩍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걸 동의해야만 하고 동의 안 하면 아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인데 왜냐하면 필수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꼭 써야 되는 앱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2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고 고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됐는데 네. 결국 하도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자의 파워가 좀 있으니까 메타가 철회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락 됐는데 당시 이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 안다면서 이 방침을 보면 메타의 게시물과 댓글, 주고받은 심지어 메시지까지 기기 정보 등을 수집해서 광고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면 이렇게 했냐? 우리나라는 철회했지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 똑같이 유럽연합에서도 메타가 똑같은 걸 했어요. 그랬더니 유럽연합에서 이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웹사이트나 방문 기록이나 뭐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못하겠더니 이제 메타가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거죠. 2023년 말에 유럽에서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너희 개인정보 주기 싫어? 그러면은 돈 내고 써 이러면서 이용자한테 웹에서는 5월 9.99,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쓸 거면 15,000원, 모바일 이런 거 다 합쳐서 쓸 거면 월 한 우리나라 돈 19,000원, 약 2만 원 내면 너희 정보 없이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플랫폼 기업이 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고 쓰니까 또 EU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해서 또 결정에 또 제재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수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광고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돌리려면은 개인 정보가 반드시 또 필요하고 그걸 또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또 구해야만 하고 그게 안 되면 유료 모델이라도 출시해서 수익을 또 보전하려고 하고 이게 빅테크들의 또 전략이기도 하죠. 아까 김기호님이 선택이라고 해놓고 선택에 체크하지 않으면 가입 진행이 되질 않는 것도 있다고. 이런 건 이제 공정위나 이런 데 또 제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AI 때문에 내 정보가 더 쉽게 털린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기사 보면 카이스트 신승원 교수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챗 GPT에서 신승원 교수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입력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정리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팀의 말에 의하면 57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보니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9개 이상은 정확한 정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 9개는? 아니 570개 중에서 그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거 웹에서 수집하다 보니까 일정한 구독료만 내면 빠르고 정확하게 타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구독료를 내고 쓰니까. 제가 이거 보고 사실은 이제 어제 제 전호경 교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채팅에 저도 유료 쓰거든요. 예. 물어봤는데 제 정보인데 개인 정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요? 네.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 그 학교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사무실 번호 같은 거, 팩스 번호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적혀 있잖아요. 그걸 끌어오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구나. 근데 완전 개인 정보는 뭐 휴대폰 번호까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난해 이제 홍콩에서 본사를 둔 금융기업에서 AI가 만든 뭐 피싱 이메일과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럼 범죄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비스 제공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제 악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보안 필터 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기업에서 어떤 설문조사나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뭐 기프티콘 드립니다, 할인 쿠폰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회원 가입하시고 개인정보를 좀 동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미 뭐 내 정보는 어느 기업들이든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면서 또 넘기게 되고요. 이건 어떤 심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응답자 중에 약 90%가 적절한 혜택이 있으면 이메일 정도는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 그 심지어 응답자의 30%는
뭐 별다른 혜택이 없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메일이야 뭐 누구나 봐도 돼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작은 혜택에도 쉽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호에 소홀한 걸 이제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즉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거 듣고 혼자 생각해봤는데 제 이메일도 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막 다 오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메일이나 뭐 이 정도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을 드립니다. 쿠폰 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익일 때 내 정보를 선뜻 넘기게 될까요? 이거 진짜 개인정보 보호 의지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진짜 자료가 있던데요.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4년에 발표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적 접근 보고서에 의하면 16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지를 네. 체크해 본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이제 먼저 체중 정보를 판매할 때 받고 싶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를 받으면 넘길 것이냐? 예. 그래도 뭐 최소한 뭐 10만 원? 평균 146만 원이었대요. 엄청 비싸게 불렀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 등치가 커서 제 체중 정보는 1억을 줘도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146만 원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보통은 막 체중보다 몇 킬로라서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러면 혹시 여기서 100원 줄 테니까 네 체중 정보 팔래 이랬더니 그 답한 70%가 정보를 팔겠다 그런 거예요. 100원에 네, 100원에. 말로는 146만 원 줘야지 내 몸무게 그러니까요. 알려드릴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에 체중 정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하면 얼마 내겠냐니까 2만 4천 원 내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금액 차이가 딱 크잖아요. 그래서 연구팀이 또 다른 실험을 해본 거예요. 참가자들에게 상식 퀴즈를 풀게 한 다음에 자신의 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거냐 물어봤더니 참가자들이 내 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대서 실제 이 비용을 지불하는데 100원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100원도 지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럼 100원 내면은 너의 정보를 보호해 보호할 주겠다. 수 있다. 그럼 대부분의 20% 정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돈조차 안 내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의 소중한 내 정보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관련돼서 어떻게 팔 때나 아니면 심지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금액을 내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윤인희 님이 공짜는 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1,500원짜리 커피 쿠폰에도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작은 선물에도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고 근데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은근히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게 또 인간의 심리라는 거. 이것도 신기하네요. 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또 과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자기네 회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3자한테 넘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2022년 4월에 이제 페이스북 현대 메타죠. 시가총액 하루 만에 2,300억 달러. 지금 환율로는 약 한 330조 되거든요. 그때 300조 안 됐는데 이게 하루씩 날아간 적 있어요. 예전에. 예, 맞죠.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쿠키하고 디바이스 추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뭐 예를 2대5 치면 2대5 관련돼서 쫙 이게 관련되게 뜨고 그다음에 가면은 뭐 2대5 성공이하면 뜨고 뭐 이런 식으로 관련 검색어 뜨잖아요. 이게 네. 사실 광고인 경우에 광고 업체한테 이걸 파는 건데 이거를 이제 못하도록 한 거죠. 이 소비자가 원하면.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 쓰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메타 같은 플랫폼 기업이 긁어가지 마라고 막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수익이 대부분은 사실 광고인데 안 예. 되니까 이거 떨어진 거거든요.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 이제 시장조사기관 인사이더 인텔리전스 따르면 2025년 올해 되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7,851억 달러로 약 1,100조 원이 넘어간 거 엄청난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들 이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법적 판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2020년 9월에 구글은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맞아요.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구글과 메타도 자기는 또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 걸고. 소송을 걸었는데 지난달 1월 달에 이제 법원이 기각했죠. 이제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않는 게 보통 이제 경우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엔 기본 설정을 아예 동의로 설정해 놓고 동의 과정에서 옵션을 숨기듯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메타는 방대한 이 정보를 694줄에 달하는 문서인데 제공할 때는 한 화면에 5줄만 보이게 해서 약간 소비자한테 혼란을 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역발상으로 한번 뒤집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나의 개인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게 때로는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프라이버시 역설 논문에 의하면 프라이버시의 역설. 과거에는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얻거나 특정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람을 대면해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제가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 아니면 뭐 관련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약간 남들한테 보이기 싫거나 들으면 싫은 게 좀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네. 불법인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파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 가면 딱 치면은 남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에 의해서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 같지만 대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개인 정보를 관심이 없거나 무지해서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정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중요한 형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형태로 하나의 이제 온라인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옛날만큼 관심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이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를 않고 있고 또 기업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나오는 앱이나 서비스를 또 추가로 계속 가입을 하실 텐데 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점을 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메타에서 개인정보를 못 가져오는 쪽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3자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이걸 쿠키를 모집해서 광고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영자 데이터라고 해서 저는 공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자신이 예를 들어가 우리 SNS 하다 보면 가끔 가다 막 뜨잖아요. 이 약품을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서 직접 뭘 검색하거나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네. 영자 데이터거든요. 직접 소비자한테 데이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보를 줘라. 대놓고 그냥 물어보는. 그렇죠. 이게 사실 가장 요즘 이제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법적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이 데이터 정확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는 데이터를 제공할 때 금액을 굉장히 스스로 비싸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얘네들이 가져가서 잘 쓸까 하는 신뢰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기업들은 뭔가 신뢰를 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와 규제 기관도 요즘에 하도 디지털한 게 변하다 보니까 데이터 보호와 활용 사이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데이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다 보니까 이를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이를 조율하는 정부가 함께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더 나은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불편하신 분들은 뭐 검색 기록이나 아니면 맞춤형 광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하기 기능을 꺼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또 보이스피싱도 워낙 많이 오니까 보이스피싱 집단은 나의 개인정보, 가족 이름, 전화번호, 아이들 학교 어디 다니는지, 직장 이름, 동료 이름 다 알고 전화하잖아요. 오, 그래요? 오. 맞아요. 다 알고 전화합니다. 이렇죠? 맞죠? 뭐 이러면서 그럴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그러질 않거든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